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특정 제품이나 혹은 특정 부위를 콕 집어서 설명하는 자막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걸 콜아웃 효과라고 부르는데, 특정 제품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장소 등 다양한 곳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법입니다. 오늘은 이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이 콜아웃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비디즈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콜아웃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라인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 이름표처럼 박스가 붙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잡고 포인트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구 모음 창에서 펜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단축키로는 P죠. 그래서 프로그램 창으로 가서 이쪽 카메라 위쪽을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생기면서 아래에 그래픽 클립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대각선 위쪽으로 하나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쭉 빠진 곳 한 이쯤에다가 점을 하나 찍을 건데,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삐뚤어지지 않은 올바른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선은 안 보이고 이 그린 영역을 기준으로 이제 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속성 창, 프로퍼티즈 창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그려준 녀석이 이 쉐입 01, 모양 01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어피어런스 영역으로 가면은 이렇게 필에만 체크가 되어 있고 스트로크는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라인이 필요한 거니까 칠에 체크를 풀어주시고, 이 스트로크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색깔은 그냥 하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한 넉넉하게 한 1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지금 스트로크가 어디에 생길지를 골라주는 건데, 요거는 보통 센터로 해야 이렇게 좀 깔끔한 선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각형 그리기 도구를 요 아래쪽 도구 모음 창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창으로 가서 요 라인 끝에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뚫린 사각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표를 만들 거니까 요 프로퍼티즈 창으로 또 간 다음에 이번에는 P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선 스트로크는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색깔을 맞춰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 아래쪽 보시면은 얼라인 앤 트랜스폼에 여기 이렇게 이 테두리 끝에 있는 모서리를 곡선으로 만드는 라운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약간 테두리가 뭉툭한 이런 사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이름표에다가 자막을 넣어줘야겠죠? 여기 있는 자막 도구 T 눌러서 자막 도구 선택을 하고, 자막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작업을 하는 이 그래픽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선택된 상태거든요. 어쩌다가 다른 곳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픽 클립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하거나 애니메이션을 줄 때도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돼서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리기 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요 그래픽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창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카메라 이름인 콘탁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폰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프리텐더드 좀 두꺼운 녀석으로 하고, 색상은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좀 진한 주황색으로 이렇게 OK를 딱 눌러줍니다. 지금 글씨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폰트 크기도 조금 여기 사각형 네모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위치도 잡아주고, 지금 보면 이 사각형 모양이 너무 작아서 여기 있는 셀렉션 툴 이용해서 크기도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녀석들은 완성인데, 이 콜아웃 효과가 이 화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이제 되게 별로겠죠? 당연히 생성 효과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펙트 창이 있죠? 이 효과 창으로 가셔서 여기에다가 와이프, 한글로는 지우기예요.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와이프 효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비디오 효과
효과에 있는 이 선형 지우기 리니어 와이프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 있는 그래픽 클립에다가 적용을 딱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창에 선형 지우기라 그래서 어떤 효과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환 완료 각도, 이제 영어로는 트랜지션 컴플리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콜아웃이 생겼다가 지워졌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 선부터 생성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이거를 바꿔도 이 순서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즉 이 뒤에 있는 이름표부터 생기고 선이 생기는 이 순서로 계속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이 지우기 각도, 이 와이프 앵글을 조절을 해줘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90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반대편 방향인 270도로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한번 이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부터 이렇게 생겨서 이름표가 생기는 형태로 효과 적용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이름표부터 생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90도로 두면 되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션 컴플리션 여기에다가 스톱워치 눌러서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 주시고 이제 1초 뒤로 쭉 가서 이렇게 1초 뒤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이아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처음 키프레임은 이 콜아웃이 하나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쭉 올려보면은 아예 안 보이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딱 여기 한 41% 정도부터는 안 보이죠. 이게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이 수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100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사이 동안에 나오는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곧 콜아웃이 나오게 되는 이렇게 한 요 정도쯤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37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 40 정도로 딱 두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여러분이 콜아웃을 어디다가 그렸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초 뒤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얘도 전체 다 나오는 건 아마 거의 0%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화면이 거의 끝쪽이니까 조금 늘려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면 뭐 6 정도가 되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콜아웃 효과가 전체가 다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찾아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라인과 이름표가 생성이 되는 콜아웃 효과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원이 그려진 뒤 라인이 그려지는 원형 콜아웃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처음 기획을 할 때는 이거 레디얼 와이프 쓰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4점 몇 버전부터 이 레디얼 와이프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야, 너도 그놈들아 지우려면 허락을 받고 지워야지. 그런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죠. 조금은 번거롭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도구 모음 창에서 이 사각형 그리기 도구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이클립스 툴 타원 그리기 도구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 창으로 가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주는데 강조하고 싶은 위치 말고 우선은 화면 중앙에다가 그려줄 겁니다. 위치는 나중에 잡아줄 거거든요. 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완벽한 동그라미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 크기로 딱 놓아주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쉐입 01이 생성됐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피어런스에서 7를 빼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만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두께는 아까처럼 10 정도 적당하겠고 이 드롭박스 옵션도 아까처럼 이 가운데가 제일 적당합니다. 한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서 여기 얼라인 앤 트랜스폼 요 영역에서 이 원이 화면의 정중앙에 딱 위치하도록 여기 있는 가로 정렬과 여기 있는 세로 정렬 한 번씩 딱딱 눌러서 이게 정확하게 화면 정중앙에 위치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상태창 아래쪽에서 새 레이어 버튼을 누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새 레이어 있죠? 요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추가를 해 줍니다. 딱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생겼죠? 요 사각형은 여기 있는 스트로크는 꺼주고 우선 P를 체크를 해줄게요. 색깔은 어차피 이거는 눈에 보이는 녀석이 아니라 마스크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색깔,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색깔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번에 단축키 V 눌러가지고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고 이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을 할 건데 우리가 그려준 이 원의 절반 정도를 덮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넉넉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자, 이 원의 절반을 딱 덮을 건데 지금 보면은 어디가 절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위에 상단 메뉴 보기 뷰 메뉴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모니터의 스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녀석 클릭을 딱 해주면은 이게 정확하게 딱 중앙쯤에 찰싹하고 스냅 기능이 돼서 달라붙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중앙을 덮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프로퍼티즈 창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마스크 위드 쉐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체크를 딱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사각형이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원이 절반만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준 이 사각형을 마스크로 활용해서 이 사각형이 있는 부분에만 여기 있는 모양 공일, 즉 이 원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이펙트 창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미러를 검색을 합니다. 한국어로는 거울이에요. 해서 여기 있는 왜곡의 이 거울을 우리가 만들어준 그래픽 클립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딱 해줍니다. 그럼 뭐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없어요. 자,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보시면은 이게 리플렉션 센터랑 그 다음에 리플렉션 앵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우선 반사 중심 리플렉션 센터를 이 원의 중심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거울 효과를 딱 클릭을 하면 지금 요 하늘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게 지금 리플렉션 센터인데 이게 원의 중심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까 이 원은 이 화면의 정중앙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원의 위치가 바로 여기거든요. 960과 540 이게 풀 HD여가지고 1920의 절반인 960, 1080의 절반인 540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4K나 이런 다른 시퀀스라면은 숫자가 달라지겠죠. 아무튼 이 원의 위치와 이 리플렉션 센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192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960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원에서 화면이 사라지면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반사각 리플렉션 앵글을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보이시죠? 원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리플렉션 앵글에 뭘 찍어주면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원이 생겨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이 리플렉션 앵글 스톱워치에다가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 하나 찍어 주시고 1초 뒤로 이렇게 1초 뒤로 이동을 해서 다이아몬드 눌러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 줍니다. 처음 키프레임은 아까처럼 0도 해서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준 다음에 뒤쪽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180도로 만들어 줍니다. 180도가 되면 딱 원이 정확하게 채워지고요. 그 이상 가면은 이렇게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딱 180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냥 원이 쓱 생겨나는 아주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가속도를 좀 더해줘 볼까요? 자, 여기 반사각 리플렉션 앵글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요 위에 있는 그래프 영역을 확장을 해주시고 처음 키프레임을 우클릭을 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지 아웃 감속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뒤쪽 키프레임 선택하고 들어오는 이지 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뒤쪽 핸들이 길게 그리고 앞쪽 핸들은 조금 짧게 이렇게 해서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재생을 해보면은 슉 이렇게 조금 쫀득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원 그리기가 완성이 됐으니 이제 라인과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박스형에서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빠르게 작업해 볼게요. 자, 도구 모음 창에서 펜 도구로 바꾸고 요 원 위쯤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 만들고 그리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딱 해주면은 직선이 완성이 되죠. 어피어런스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그 스트로크 굵기랑 이런 것들은 통일성 있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막 도구로 바꾼 다음에 이 라인의 끝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글씨를 셔터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씨를 좀 통일성 있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게 라인의 끝 부분에 오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합니다. 스냅이 있어가지고 자꾸 달라붙네요. 해서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도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원이 생겨나고 난 이후에 이 라인과 자막이 생기게끔 이펙트에서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대로 와이프 지우기
검색해서 이 선형 지우기를 여기 있는 요 그래픽 클립에다가 적용을 딱 해주고 아까처럼 지우기 각도 같은 방향이니까 270으로 바꾼 다음에 이 변환을 옮겨주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준 이 원까지 한 번에 다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하시려면 이 프로퍼티즈 창에서 그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라인과 방금 적어준 자막 그리고 효과까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동시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 모양이 있어요. 해서 그룹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룹 01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수 선택해준 그 녀석 레이어들이 이 그룹 안으로 쏙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적용을 해줬던 이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적용을 하면은 어때요? 뭐만 지워집니까?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라인과 자막만 이렇게 효과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원 끝나는 지점으로 키프레임을 이동을 해 주시고 여기 있는 트랜지션 컴플리션 변화 완료 여기다가 키프레임 찍어 주시고 또 1초쯤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키프레임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키프레임은 안 보이게 쭉 올려주면은 한 또 요쯤부터 45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 키프레임은 모든 자막들이 다 나오게끔 이렇게 6% 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작업했던 가속도까지 여기다 작업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그래프 확장을 해주시고 나가는 거는 이지 아웃 그리고 들어오는 거는 이지 인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쪽 핸들은 길게 그리고 앞쪽 핸들은 조금 짧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원이 생기고 그 라인과 자막이 생기는 콜아웃 효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우리는 처음에 이걸 그냥 정중앙에다 그려주고 요 녀석의 위치를 나중에 잡아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평소처럼 이 벡터 모션 가장 위에 있는 녀석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옮기잖아요. 근데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러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모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 녀석이 영상과 전체 덮을 수 있도록 길이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우클릭 누르고 여기 있는 중첩 네스트 시퀀스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중첩을 딱 누르고 여기 있는 이름 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네스트 시퀀스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모션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이 녀석의 요 중심점이죠. 우리 딱 화면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해서 포지션에 키프레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트래킹 되도록 작업을 해 줄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포인트를 잡아주고자 하는 부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 스냅 효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보기 들어가서 다시 눌러주시면 끌 수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차석차석 달라붙어서 작업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생해 보면 원형 콜아웃 효과 정말로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콜아웃 효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레디얼 와이프가 없어져 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그 카운트다운 있잖아요. 그것도 이 방법을 이용하면 25 버전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BDG였습니다. 안녕.